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증시는 현지 시간 24일 소비자 신뢰지수 예상치 하회에도 중국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과 기술주 강세, 상승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우와 S&P 500은 0.2%, 0.25%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엔비디아가 4% 가까이 급등하면서 나스닥은 0.56% 상승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밸류업 지수에 대한 실망감으로 코스피 지수가 3거래일 만에 2600선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지수는 0.8% 오르며 출발했고 장중 1% 이상 상승하기도 했지만 외국인의 매도세에 1.34%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기관의 매도세에 1.05% 내린 759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은행 지급준비율을 0.5%포인트 낮춰 금융시장에 유동성 1조 위안, 우리 돈 189조 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영향으로 헝성그룹 등 중국계 기업과 중국 매출 비중이 높은 아모레퍼시픽과 LG 생활건강 등 화장품주들도 일제히 오름세 보였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정부가 동해심의 가스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1차 시추를 12월에 진행합니다. 정부는 조강권 및 조강료 등 제도 개선도 연내에 마무리해 유망 기업의 투자 유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이킹스탁의 조승현입니다. 주식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하나 오늘도 고민 많으셨죠? 오늘 바이킹스탁은 시장의 이슈뿐만 아니라 주식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특급 매매 기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 서울경제TV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채팅창에서 댓글로도 소통해주세요. 간밤 미증시는 중국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과 기술주 강세에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이 영향으로 오늘 국내 증시도 출발은 수월했는데요. 하지만 장중 내내 밸류업 지수에 대한 실망감이 퍼지면서 국내 양대 증시 1%대 동반 하락 마감했습니다. 내일은 반도체 시장의 동향을 엿볼 수 있는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내일장 대비를 위해서 오늘은 박지훈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함께할 수 있는 방법 화면으로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바이킹스탁 오늘도 힘차게 시작합니다. 오늘은 박지훈 전문가님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지난 주말에 생일이셨잖아요. 감사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은 뭘까요?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 일단 너무 잘 먹었기 때문에 먹는 것들로만 기억이 정말 가장 많이 남는 것 같고요.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다 우리가 공부하는 공부방에서 너무 많은 축하를 해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하다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딱 집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죠. 바로 함께 하시는 분들의 사랑이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맞아요. 그 선물에 대한 답례로 오늘 전략들 가지고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여러분들. 네, 죄송해요. 아니에요. 우리 전문가님 어떤 분이신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서울경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혼조장 속의 여우 같은 매매 박지훈 전문가이고요. 사실 이 혼조장이라고 하는 거는 증시에 지금 더군다나 지금 현재 증시 주포가 없이 너무 빠른 테마들로 순환이 되고 있다 보니까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첫사랑 기법의 그녀 제가 왔습니다. 서울경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가장 많이 또 참여율을 보여주시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제가 추석 기간에도 여러분들께서 종목 보시라고 다양한 테마들 짚어드렸는데요. 정말 좋은 상승률 나왔기 때문에 이번 주도 어떤 테마들 어떤 종목들 봐야 될지 지금부터 바이킹스탁 시작해
시작해 보겠습니다. 똑똑한 전략으로 높은 승률 보여주시는 박지훈 전문가님이신데요.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자막 하단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전문가님과 방송 공략주 현황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추석 특집 방송에서 짚어주신 센즈랩이 최고 46%대 상승률을 보여줬는데요. 2주 전에, 그러니까 7거래일 전에 보여주셨던 우정바이오, 토마토 시스템, 또 제일일렉트릭도 두 진짜. 자릿수 상승률 보여주셨습니다. 맞아요. 그 외에도 공략주 현황이 더 많으시다고요? 맞습니다. 제가 수익을 또 상승을 보여드렸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살펴보았던 비만 치료제라든지 아니면 뭐 전기 전력도 살펴보았었고요. STO 관련주들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지금 시장에서 정말 핫하디 핫한 이런 테마들을 우리가 다 바이킹스탁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지 함께 또 볼 거고요. 새롭게 볼 수 있을 만한 이런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도 우리가 이미 짚어봤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 상승률의 매수일을 보시면은요. 거의 대부분 9월 초부터 지금 현재까지의 현황을 다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블루엠텍, 뭐 K오션, 그다음 샤페론, 비만 치료제 테마와 STO 관련주들 K옥션, 핑거 이러한 종목들도 아주 큰 상승 보여주게 되었고요. 코로나 관련주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전염병 관련해서 스물스물 기사들이 다시 한 번씩 올라와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정바이오라든지 제약 관련주들 일부 종목들 체크해보심이 필요하겠습니다. 토마토 시스템 AI 의료 관련해서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또 미국 대선 트레이드가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해리스 정책 수혜주로 꼽히면서 토마토 시스템이 강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죠. 이 종목 또한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을지 함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보안주 같은 경우야 제가 바이킹스탁에 처음 나오게 되면서 한싹, 뭐 센즈랩, 모니터랩 이런 종목들 다양하게 공략하면서 정말 큰 상승을 보여드렸던 종목인데요. 앞으로 어떤 종목, 어떻게 수익이 날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블루엠텍입니다. 제가 이 블루엠텍 같은 경우에도 한 차트 안에 상장 일의 시가, 종가가 다 나타나 있는 한 페이지 안에서 볼 수 있는 이러한 명확한 자리들은 빼놓지 말고 수익을 내자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비만 치료제로도 제가 상당히 많이 공략을 하면서 큰 상승을 보여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24,000원부터 22,000원대까지 잡아드렸었고 그 전에 방송에서는 25,000원대까지 목표가를 수정해드린 종목입니다. 정확하게 26,450원대까지 도달하게 되면서 총 지지난주 방송 이후부터 42.9% 또 상승이 있었고요. 제가 추석 때는 여러분들 보시라고 또 녹화 방송을 하고 그다음 여러분들께 또 종목들을 알려드렸는데요. 그중에 하나도 블루엠텍이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상승 모멘텀 이어갈 수 있을지 아직 상방 추세에 걸려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26,000원을 돌파해줄지 함께 체크해보도록 할게요. 그다음 K옥션입니다. 우리가 첫사랑 기법에 닿으려고 한다. 이 닿는 가격대부터는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될 것이다. 1차, 2차 가격 5,400원대까지 체크를 했었고요. 자, 결국에는 정확하게 5,490원대까지 상승하게 되면서 24.5% 상승을 해주었습니다. 오늘의 주제라든지 스타킹 같은 경우에도 STO 관련주들 준비를 했기 때문에 조금 후에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다음 샤페론, 우리가 많이 올랐어도 아직까지 평균적인 가격대에 도달하지 못했다. 충분히 지금부터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상승을 경험했었던 이런 첫사랑 기법 때 다시 한번 상승을 경험하고도 똑같은 매수가를 주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공략했었죠. 3,400원부터 3,900원 알려드렸습니다. 5,150원대까지 상승하게 되면서 73.7% 단 2주 만에 이렇게 큰 상승률을 보여주었고요. 그 다음 핑거 종목입니다. STO 관련주로 함께 봤었었죠. 자, 지지난주에 우리가 K옥션과 함께 살펴본 종목이고요. 첫 상승에 잡아서 자 2주 동안 이렇게 12,000원대까지 목표가 잡아드렸는데 13,810원대까지 상승하게 되면서 38.5% 상승 보여주었습니다. 그다음 우정바이오입니다. 우리가 이 종목은 시초가 매매해보자라고 제가 또 말씀드렸었고 그다음 시초가가 아니더라도 이 가격까지는 상승할 수 있으니 목표 가격 체크해 두셔라. 자, 1차는 2,800원, 2차는 3,200원대에 잡아드렸습니다. 자, 1차 목표가 돌파해주고 3,195원대까지 상승하게 되면서 9월 11일 방송 이후 28% 상승을 해주었고요. 지금부터 이 파동을 그리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현재 자리부터 다시 한번 이전의 고점을 대응해볼 수 있을지 지속적으로 제약바이오 테마의 체크가 필요한 종목입니다. 자, 그다음
셀바스 헬스케어의 경우에도 해리스 트레이드로 관련해서 우리가 다양한 종목들 살펴보았었는데요. 저희가 5,900원부터 6,600원대까지 체크를 했습니다. 자, 5,900원 딱 30원 모자라게 딱 도달을 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자리에서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는 만큼 5,900원이라든지 6,600원대까지 다시 한번 상승을 이어갈 수 있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할 종목이겠죠. 아무래도 대선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이러한 정책 수혜주들 추가적인 상방 자리 노려보시기 바랄게요. 지난주 방송으로부터 12.6% 상승 중인 종목입니다. 자, 그다음 토마토 시스템. 저희가 해리스 관련된 종목들은 여러 방면에서 다 공략을 했던 것 같아요. 그중에 하나인 또 토마토 시스템 함께 살펴보았고요. 지지난주 방송 이후 정말 2주 만에 42.6% 가파른 상승을 또 보여준 모습입니다. 현재 자리부터 또 상승할 수 있을까요? 상승 모멘텀이 아주 확실해 보입니다, 여러분들. 7,900원부터 9,000원대까지 다시 한번 공략해볼 수 있는 자리 나올 수 있으니까 이전에 고점 체크해 두시고 눌림 구간에서 상승 나오는 자리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그다음 제일 일렉트릭입니다. 하반기에는 또 전기 전력을 꼭 필수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자, 요 가격대가 첫사랑 기법의 가격대에 어떻게 전기 전력주들이 다 똑같이 자리를 만들어주고 있는지라고 하면서 요 종목 소개해드렸었죠. 지지난주 이후 23% 상승 중이고요. 9,600원, 1,500원 잡아드렸습니다. 2차 목표가 1,500원 돌파해주고 1,730원대까지 상승을 해준 모습입니다. 지금 제가 리뷰하고 있는 종목들이 다 1차, 2차 목표가를 정확하게 가격을 터치하면서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박지윤이 시장의 흐름을 정확하게 읽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확한 주도 테마가 없는 만큼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빠른 순환매가 도는 테마주에 이렇게 대장주라든지 아니면 후발주들을 미리미리 방송을 통해서 공부를 해놓는 게 좋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CS 윈드 같은 경우에도 저희 함께하는 공부방에서 제가 다 알려드린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인증들 많이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지난주 이후에 16.4% 상승을 해준 종목입니다. 66,000원부터 71,000원대까지 잡아드렸는데요. 2차 목표가 도달하게 되면서 이 종목 역시 73,500원의 고점을 세워둔 모습입니다. 자, 센즈랩 정말 대단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종목은요. 우리가 잡고 똑같은 가격대를 계속 주는 구간에서는 의미 있는 자리만 기억하자라는 게 첫사랑 기법의 또 매력이잖아요. 이런 의미 있는 가격대들을 자꾸 맞춰주면서 우리가 한 번, 두 번 수익 경험을 해줄 종목들이 자리가 굉장히 많이 나왔다. 그래서 9,400원부터 1,500원대까지 잡아드렸는데요. 모두 돌파해주고 12,580원대까지 상승하게 되면서 지난주 방송 이후에 46%나 상승을 해준 효자 종목이다. 자, 보안주 계속해서 보셔야겠습니다. 나 한싹입니다. 우리가 센즈랩 보면 한싹이 또 안 따라올 수가 없고 한싹 보면 또 모니터랩 또 봐야 되고 이런 보안 관련주들을 제가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지난주 방송 이후 더군다나 이제 15.9% 함께 상승을 해준 모습이고, 자, 8,100원, 9,800원 잡아드렸는데요. 자, 8,100원에 아직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한싹은 좀 더 위를 우리가 공략해봐도 좋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계속 딥페이크 관련해서 보안주들이 강세를 보이는 만큼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봐도 좋을 종목 같습니다. 갤럭시 SM, 우리가 STO 관련주들은 정말 다 봤네요. 핑거, K옥션, 갤럭시 SM까지 우리가 공략을 했습니다. 지난주 추석 방송 이후에 11.5% 상승을 해주었고요. 자, 3,000원, 3,230원 잡아드렸는데요. 아직까지 1차 목표가에는 도달하지 못했으므로 우리가 3,200원대까지는 쭉 지켜봐도 괜찮은 종목이겠죠. 그래서 추가적인 목표가 체크해보시면서 수익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시황 우리가 또 궁금하실 텐데요. 최근에 6거래일 이상 코스닥이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자, 작년 7월 달 이후에 처음으로 이렇게 연속 상승을 보여주는 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인지 이 연속 상승에 대한 부담감에 입어서 막판에는 좀 좋지 않은 뉴스들이 나오게 되면서 지수가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이런 뉴스에는 어떤 뉴스들이 있었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금투세 이슈라든지 아니면 뭐 공매도 내년 3월 달부터 다시 한번 재개를 하겠다. 이런 뉴스들이
종목들의 영향도 있었고요. 그다음 우리가 가장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지수가 상승하는데 좀 찝찝한 이유들이 몇 개 있다. 뭐 코로나, 제약바이오들의 강세장도 아직 끝나지 않았고 가장 또 불안한 중동 전쟁의 이슈가 해소되지 않았다라는 점이 증시 상승에 굉장히 좀 찝찝한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의견을 계속해서 드렸었는데요. 오늘도 장 막판에 중동 전쟁 이슈가 다시 한번 불거지게 되면서 지수를 끌어내리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나타내 주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증시가 반등하는 시점에서 계속해서 이런 반복적인 악재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시장도 이 받아들이는 게 좀 무뎌지거든요. 우리가 처음에야 이런 안 좋은 것들을 접했을 때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을 여러 번 반복적인 시점에서 느끼게 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둔감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 악재 아닌 악재들을 시장이 이제는 조금 둔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반등을 적극적으로 시도해줄지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밸류업 지수 공개 후에 재료가 노출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실망스럽다라는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이제 생각보다 매수할 종목이 별로 없네라는 실망감에 또 증시가 주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의 순매도도 지속이 되고 있고요. 감도는 그래도 조금 둔화된 상태이고 상승 종목 수도 지수가 매물이 많이 나오는 과정에 비해서는 굉장히 상승 종목 수가 많이 올라오고 있다라는 점까지 체크를 해본다면 언제든지 반등이 나와도 이제는 이상하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13만 원대, 13만 5천 원의 가격대를 계속해서 맞춰주고 있는, 지지를 해주고 있는 모양이고 삼성전자는 의외로 또 증시와 지금 따로 노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 반전이 한번 나올 때, 반등이 한번 나올 때 어떤 재료를 가지고 반등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뭐 현대차라든지 아니면 큰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대형주의 같은 경우에도 SK하이닉스처럼 중요했던 가격대들은 지켜주고 반등을 준비해주고 있다. 긍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개별적인 강세가 굉장히 개별 종목들의 이슈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즉 종목별 장세라고 하죠. 이런 거를 지금 현재 부각받고 있는 자율주행 테마라든지 STO의 테마, 그다음 뭐 대왕고래, 딥페이크, 그다음 전고체 테마, 그다음에 중동 전쟁 이슈라든지 대선 트레이드까지 다양하게 종목들 살펴보실 수 있게 종목 준비했으니까요. 채널은 고정해 주시고 지금부터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성이 큰 시황을 혼자서는 분석하기 어려운데요. 매일 전문가님의 시황을 장중에도 받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막 하단 참고해주세요. 그럼 계속해서 오늘장에서 주목받은 종목을 알아보는 오늘장 스타킹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종목 준비되어 있는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먼저 업종입니다. 토큰증권 법제화 기대감에 관련 업종 올라왔고요. 테슬라의 3분기 호실적 기대감에 검사 장비 업종 주목받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국회 상임위 통과에 관련 업종 올라왔네요. 다음으로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임상 기대감에 삼성제약 올라왔고요. 중국의 경기 부양책 소식에 중국계 기업인 크리스탈 신소재 주목받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관련 수혜주로 센즈랩 올라왔네요. 오늘도 알찬 종목들 올라왔는데요. 저는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오늘은 어떤 세 가지 종목에 하트 눌러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요. 핑거, 그리고 펜트론, 그리고 센즈랩 이렇게 세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핑거 꼽아주셨는데 핀테크 관련 기업이잖아요. 맞아요. 이제 토큰증권 법제화 이게 다시 재가동이 오르면서 주목을 받았는데 그중에서도 핑거를 꼽아주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우리가 STO 하면은 우리가 지지난주부터 공략했던 종목들이 있었죠. K옵션이라든지 아니면 뭐 갤럭시 SM이라든지 이러한 종목도 우리가 충분히 공략을 했고 또 큰 상승을 또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테마가 커지면서 후발주들이 밑에 올라온다라고 하는 건 이 테마가 조금 더 지속될 것이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가 흐름을 읽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K옵션이 또 강한 시세를 내주면서 상한가를 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후발주는 어떨까라고 봤는데 서울옵션이라든지 이 핑거라는 종목이 가파른
가파른 상승 나타내주면서 또 첫사랑 기법에 딱 맞물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대장주가 K옥션이다라고 하면은 그 밑에 따라오는 후발주들이 어떻게 강하게 올라올지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을 또 체크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바로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핑거인데요. 하나, 둘, 셋, 뿅이 나왔습니다. 자, 이 종목도 우리가 K옥션의 경우에도 이전에 상승을 들어 올렸던 이러한 자리들을 도달해주는 순간부터 우리가 공략을 했었고, 핑거도 바이킹 스탁에서 저희가 공략을 했었죠. 상승을 시작했었던 자리의 시가, 그리고 상한가를 말아 올리고 다음 날의 종가가 대상승을 시작했던 이 시작 가격을 맞춰주면서 수급과 거래량이 실려주었기 때문에 이거는 첫 상승의 시가를 밟으면서 본격적으로 올라가려고 하는구나 라고 해서 우리가 20% 이상 수익 상승을 경험했습니다. 자, 현재 자리 종가 12,310원대에 종가를 주차해 두었는데요. 자, 이 12,310원대는 보세요, 여러분들. 자, 상한가 갔던 자리에 종가를 동일하게 메워주고 있고, 이전에 이 가격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려고 했던 강한 지지 라인의 가격대를 동일하게 맞춰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아래 구간에서의 첫사랑 기법, 그다음 두 번째 윗 구간에서의 첫사랑 기법. 자, 그런데 상승하는 패턴에는 안정적인 원칙이 있는데요. 자, 그것은 바로 종가가 상승하면서 거래량도 함께 상승해야 된다라는 원칙입니다. 자, 이렇게 상승할 때의 힘을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줄 안다면 내가 못해도 위험한 구간에는 매매를 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종가가 상승하게 되면서 거래량은 이전의 상승보다 훨씬 더 많이 터져주고 있죠. 그렇다라고 하면 더 추가적인 상승을 해볼 수 있을 만한 의지가 있다라는 뜻으로 상승한다면 이렇게 이전에 부딪혔었던 구간들, 고점을 세워놓았었던 이런 구간들 다시 한번 대응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1차로는 13,600원 보시면 되고요. 2차로는 15,000원대까지 공략해볼 수 있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토큰증권 법제화 재개 기대감에 따라 핑거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스타킹 종목은 펜트론입니다.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테슬라가 올해 3분기에 호실적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소식에 2차 전지가 다시 떠올랐는데 맞아요. 그중에서도 펜트론은 이제 검사 장비 공급으로 비중을 확대하고 있잖아요. 네. 2차 전지 중에서 펜트론 꼽아주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우리가 2차 전지라고 하면은 이제 바이킹스타 시청자분들께서 제 방송을 꾸준하게 보셨다면 2차 전지는 에코프로라는 그 이 그룹주들이 움직여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얘네들은 잠잠하고 왜 중소형주들만 움직이느냐. 그래서 이 소형주들의 움직임이 어떤 대형주를 끌고 갈지를 우리가 체크를 해보자라고 해서 우리가 열폭파 테마, 민테크라든지 아니면 유진 테크놀로지라든지 이러한 다양한 종목도 한농화성까지 2차 전지 테마를 체크를 했었었죠. 자, 그 이후에 전고체 배터리라고 하면은 뭐 유일 에너테크라든지 이러한 다양한 후발주들이 생기게 되면서 최근에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드디어 반등하는 시세를 주고 있습니다. 이 에코프로의 경우에는 제가 지지난주 방송에서 105,000원 정도의 가격에 안착을 해주어야 본격적인 반등이 시작된다라는 신호탄으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2차 전지의 전체적인 섹터의 흐름은 에코프로가 105,000원까지 올라올 때 이 중소형주들이 어떤 흐름을 보이느냐를 먼저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의견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이 펜트론의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이 첫사랑 기법의 가격대에도 포착이 되었고 한농, 화성 등등 최근에 추석 끝난 이후 다시 한번 2차 전지에 관련된 전고체 배터리 테마들이 올라오게 되면서 밑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거래 대금, 거래량이 또 많이 터져준 종목이기 때문에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반도체 검사 장비, 반도체들이 다시 한번 반등하게 된다면 덩달아서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소개해봐 드리도록 할게요. 자, 펜트론인데요. 현재 자리 5,100원대는요. 우리가 항상 공략을 했었던 이 이전에 지지하던 가격이 이전에 상승을 들어 올렸던 시작의 가격인지 체크를 하고 이 가격 밑으로 빠졌을 때 가장 강하게 다시 한번 말아 올려서 결국에는 찾아오는 자리가 어디느냐, 이 중요한 가격이 어디느냐라고 보니 현재 종가를 형성해준 5,170원대의 가격입니다. 이 가격은요, 이전에 이 가격으로부터 첫 상한가를 갔었고요. 이 가격부터 거침없이 13,000원대까지 주가가 3배 이상 올려주었던 자리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현재 자리 이제 7,000원대의 가격대가 가장 지지를 많이 받았던 가격대이거든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7,000원까지 주가가 회복이 될 경우에는 2차 전지의
본격적인 상승 흐름으로 전환이 될 수가 있겠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아직 10만 5천 원에 도달을 못했어요. 다 똑같은 흐름입니다. 10만 5천 원을 도달해야 2차 전지도 본격적인 반등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 이 지금 보시는 펜트론의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지지를 받았었던 이런 7천 원을 가격에 돌파를 해주어야 더 강한 상승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점에서 원래 가격대, 그러니까 즉 중요했던 가격대인 7천 원대까지 상승을 하는지를 먼저 체크를 해야겠죠. 자, 그래서 이런저런 호재가 있고 2차 전지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는 만큼 단기적으로 상승한다면 안전하게 우리가 6천 원부터 6,800원대까지 목표를 해보고 대응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2차 전지 캐즘 우려 완화로 펜트론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스타킹 종목은 센즈랩입니다. 저는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어제 국회 상임위를 통과를 했잖아요. 네. 여기에 이제 센즈랩의 서비스가 구글 바이러스 토탈에 연동된 만큼 글로벌 시장에서도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바로 내일은 본회의 처리가 있는데 그래서 좀 미리 짚어주신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이 센즈랩의 경우에는 지금 테마들의 경우를 살펴보면은 STO라든지 아니면 딥페이크라든지 거의 대부분 정부가 개입이 돼서 어떠한 정부에서 만든 테마라고 봐도 무관할 정도로 이렇게 뭉텅이로 무리지어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제가 이 시황 설명을 되게 재밌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정말 독특한 패턴이 있거든요. 이번 연도에는 2월부터 5월 달까지 정말 강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자, 2월 달부터 5월 달 중에 가장 강했던 테마라고 하면은 보안주들, 모니터랩, 센즈랩, 한싹 등등이 가장 큰 시세를 또 주었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유리기판, 반도체 장비들이 큰 시세를 주었습니다. 세 번째는 전기 전력인데요. 7월 달까지 아주 가파른 상승 보여주게 되면서 크게 상승을 했던 한 테마이죠. 자, 그런데 지금 반등을 기대해보는 시점에서 이러한 이전에 움직였던 테마들, 필옵틱스, YC캠 이런 유리기판들의 테마와 그다음 보안주들의 테마, 그다음 2차 전지 전고체 배터리들의 테마, 그다음 전기 전력들의 테마,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제우스라는 반도체 종목에 그래도 또 대장주라고 불릴 수 있는 종목들의 뉴스가 많이 나오게 되었죠. 그렇다라고 하면 2월 달부터 상반기에 움직였었던 상승을 주도했던 종목들이 하반기에도 상승을 준비하려는 자리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건 하반기에 어떤 랠리로 진행이 될지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센즈랩은 우리가 또 대표적으로 엔비디아 AI를 보게 되면 AI를 보면 또 보안주들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데이터 센터 관련주로도 이미 큰 수혜를 본 종목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AI 실적이 또 나오게 되면 우리가 그 수혜를 받아서 데이터 센터에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 크게 또 상승할지 살펴보면 좋을 종목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리를 정리를 해보았는데 현재 자리가 11,400원대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첫사랑 기법으로 배웠던 가격을 보면요. 이전에 상한가를 이렇게 맞춰 놓았고 요 가격으로부터 들어 올렸던 자리인 요 가격대부터 우리가 첫사랑 기법에 공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요 자리가 바로 2월부터 4월 달까지의 가장 큰 상승을 주었던 자리예요. 자, 여기서 보면은요. 이전에 상한가를 갔던 자리, 그 다음 이전에 부딪혔었던 자리가 첫사랑 기법이 되겠죠. 이 첫사랑 기법의 가격이 뿅 하고 포착이 돼서 16,600원대까지도 상승을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레전드의 가격대가 지금 현재 자리 11,400원대에 지금 똑같이 위치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는 건 좀 전에 보셨던 종목과 같이 아래 구간에서의 첫사랑 기법, 그 다음 윗 구간에서의 첫사랑 기법이 포착이 되었기 때문에 상승을 해준다면 우리가 2차 목표 구간이 이전의 고점들 다시 한번 대응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2,200원부터 13,300원대까지 보시면서 꼭 지금 딥페이크 재료가 아니더라도 추가적인 엔비디아의 AI 관련된 수혜주로 또 묶일지까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장 스타킹 종목으로 핑거와 펜트론, 센즈랩 짚어주셨습니다. 장중에도 이런 공략주들을 받아보는 방법이 있는데요. 함께하는 방법 큰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완벽한 종목을 골랐다면 이제는 실전 매매를 해봐야겠죠? 이제 본격적으로 전문가님의 매매 기법을 배워보는 셀킹 시간입니다.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추석 연휴에도 정말 아찔하게 생각나는 첫사랑 기법이었는데요. 투자 심리뿐만 아니라 거래량까지 분석하셔서 그래서 그런지 더욱 승률이 높습니다. 첫사랑 기법 기다리시는 분들 많은데 소개 부탁드릴게요. 아, 네, 여러분들. 제가 항상 기법을 설명드릴 때 저는 뭐라고 설명드리냐면은 이 첫사랑 기법은 기법이 아니라 진짜 이 종목들의 원칙적인 패턴이고 흐름이다라고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 첫사랑 기법이 굉장히 신기한 게 뭐냐면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첫사랑 하면은 우리가 딱 생각나는 사람이 있고 굉장히 좀 두근두근하고 설레었던 어떤 기억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즉 과거의 기억이잖아요. 그런데 이 주식에도 과거의 패턴을 보다 보면은 이전의 흐름을 알 수가 있고 첫사랑 기법에 포착되는 종목들을 본다면 이 현재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까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연애를 했던 사람과 했던 기억들이 스르르르르 생각이 나는 것처럼 이 주식에서도 중요한 가격대들 그리고 상승을 시작했던 가격대들만 알아두게 된다면 아 이때 데이터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네 비슷한 부분이 있네 이런 걸 비교하면서 우리가 시장을 전체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매매하실 때 이렇게 매수를 해서 한 종목을 매수를 해서 매도를 하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들과 그 다음에 정말 이 심리적인 구간에 아 이거 그냥 오늘 안 오르는데 그냥 팔아보려고 본전에 매도하거나 아니면 내가 팔면은 더 올라가거나 이런 경험들을 수도 없이 반복하고 계실 텐데요. 이런 첫사랑 기법만 여러분들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면 내가 단타를 하더라도 위험하지 않는 구간에서 물릴 수가 있고 그 다음 또 크게 상승하는 가격의 시가를 잡게 될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들의 패턴을 알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어떻게 잡느냐라고 하면은 당일날 순환매가 도는 테마인지를 확인합니다. 이 첫사랑 기법은요. 증시가 좋을 때보다는요. 증시가 어수선하고 하락장일 때 더 큰 빛을 발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증시가 안 좋다라고 하는 건 뚜렷하게 상승할 수 있는 그 재료와 섹터를 가지고 큰 흐름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큰 흐름이 없이 단기적인 테마들로 빠르게 움직이는 장에서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내셔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혼조스럽다라고 표현이 되는데요. 이 혼조스러운 장에서도 항상 상한가 가는 종목들은 나오고 항상 강한 종목들은 시장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종목도 어떻게 포착을 하느냐. 자, 일단은 그날에 어떤 돈이 들어왔고 어떤 테마로 움직였는지의 테마에 대해서 확인을 할 거고요. 자, 두 번째. 자, 이 종목도 우리가 기본적인 것만 보시면 됩니다. 이동평균선이 정배열인지 모여있는지 아니면 발산할 준비가 되었는지 10선, 20선, 40선을 우리가 확인할 거고요. 자, 세 번째 의미 있는 자리와 현재 자리의 가격 맞춤. 자, 우리 승현 앵커님과 저처럼 약간 끼가 있는 자리를 찾으실 수가 있어야 합니다. 자, 거래량이 미적미적거리고 상한가 한번 안 가보고 라고 하는 종목들보다는요. 여러분들 같은 자리에서 상한가를 가거나 아니면 같은 자리에서 거래량이 터진다거나 이런 매력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고요. 그다음 네 번째 대량 체결 상위 종목 리스트. 웬만하면 우리가 이성을 볼 때도 능력 있으면 좋겠죠. 자, 시장에서 큰 힘이 있었던 종목인지 거래량이라든지 거래 대금이 충분하게 터진 종목인지를 체크할 겁니다. 자, 그다음 가장 중요한 다섯 번째입니다. 자, 매도하는 시점인데요. 가까운 저항 가격부터 수익 실현 후에 재진입. 자, 내가 주식을 500원에 매수를 했는데 나는 이 종목을 1,000원에 팔 거야 라고 했다면 항상 1,000원에 끝까지 도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니 박지우는 1차, 2차 목표가 제시해 주는 거 다 닿는데 왜 내가 생각한 목표가에는 닿지 않는 걸까? 자, 충분히 쉬운 원리로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종목 서울옥션입니다. 하나, 둘, 셋, 뿅.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K옥션이라든지 갤럭시 SM이라든지 아니면 핑거라든지 이렇게 크게 시세를 주었고 이 종목들 또한 제가 말씀드렸던 첫사랑 기법에 포착이 돼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종목이었습니다. 서울옥션도 후발주이죠. 자, K옥션이 갈 때까지 갔다. 오늘 상한가로 마무리를 했다. 자, 그 다음 후발주자 두 번째 종목 핑거라는 종목 많이 상승을 하긴 했으나 우리가 첫사랑 기법 첫 번째, 두 번째 자리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주고 있다. 자, 세 번째 서울옥션 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종목이 지금 첫사랑 기법의 가격대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흐름만 보아도 STO 관련주들의 테마가 아직 죽지 않았다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아실 수가 있겠고 매수가 부담스러운 자리를 주는 K옥션보다는 이런 서울옥션이라든지 다양하게 후발주들을 공략하는 게
조금 더 마음이 편하시겠죠? 자, 이 종목 또한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졌고 이전에 지지를 해주던 가격이 7,900원대의 가격입니다. 이 7,900원대 위로 가격이 되면은 8,600원대의 경우에는 이 8,600원대를 기준으로 아주 큰 상승을 했었었고, 자, 이 가격 밑으로는 빠지지 않으려는 흐름을 보여주었었습니다. 자, 그래서 즉 현재 가격부터 상승을 해준다면요, 자, 1차 목표가는 8,400원대까지 이전에 지지해주던 가격까지 찾아가느냐를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고요. 이 가격을 돌파해준다면 평균적으로 이 가격이 횡보했었던 이런 1,400원대 가격까지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STO 후발주자로 우리가 서울옥션 추가적인 상승 줄지 목표가 체크를 해두시면 되고요. 제일 MNS입니다. 하나, 둘, 셋, 뿅입니다. 자, 지금 전고체 배터리가 이슈화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제일 MNS도 전고체 배터리 후발주로 또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삼성 SDI와 GM의 합작사 이렇게 해가지고 삼성전기가 초소형 전고체 배터리를 뭐 개발을 했다, 이런 소식이 있었잖아요. 자, 관련된 종목으로 저는 한 장에 이렇게 차트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리의 종목들을 굉장히 좋아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이전에 횡보하면서 지키려고 했던 이 가격대가 13,700원대입니다. 이 13,700원대를 정확하게 지금 또 메워주면서 최근에 수급이 강하게 실렸던 거래량이 강하게 들어왔었던 자리가 바로 10,000원대의 구간입니다. 이 10,000원대에서는 항상 거래량이 터지고 10,000원대에서는 상승을 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전에 이 똑같은 10,000원대보다 현재 자리의 거래량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자, 이평선 볼까요? 아주 수렴이 되어 있고 볼린저 밴드의 상한선에도 안착이 되어 있으므로 이전에는 이평선들이 하락하는 흐름이었으나 지금은 하락을 멈춘 횡보하는 모습이고 현재 자리부터는 상승할 준비가 되었다. 그다음 현재 자리의 종가가 이전에 거래량이 실렸었고 이전에 저항을 받았었던, 이전에 뚫지 못했었던, 올라가지 못했었던 13,500원대 위로 상승을 해주었기 때문에 현재 자리부터 상승한다면 재료까지 보유하고 있는 만큼 15,300원부터 17,000원대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크리스탈 신소재입니다. 아트뿅이 나왔죠? 자, 중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컬러레이라든지 이런 크리스탈 신소재라든지 이렇게 수혜주로 묶이면서 바닥에서 상승을 기대해볼 수 있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 또한 지금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을 보시면은요, 다 이전에 지지했던 가격대를 지금 강하게 말아 올려주면서 이전에 하면서 메워준 이런 지지 가격대들을 종가로 맞춰준 모습입니다. 현재 자리가 1,022원대이고요. 이 고점을 보시면 다 1,100원대의 거래량과 매집봉들이 있는 이런 상승의 시가 자리, 그다음 지지하는 자리를 동일하게 맞춰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요, 우리가 상승하게 된다면 지금 고점이 달려있는 1,120원이라든지 아니면 그 윗구간이 1,250원대 이러한 구간들 대응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즉 바닥에서 나오는 종목들을 하게 되면은요, 2차 목표가인 1,250원을 돌파해주는 자리에서 거래량이 더 터져준다면 그 위로까지 갈 수 있는 본격적인 시세가 시작이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종목들 단기적으로 평균적으로 움직이던 가격대까지는 올라오려고 하는구나, 회복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크리스탈 신소재까지 우리가 목표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삼성제약입니다. 하나, 둘, 셋, 뿅. 알츠하이머 신약 개발 이슈로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가 전체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이렇게 개별적인 이슈를 가지고 상승을 시도하려는 종목들은 무조건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현재 자리 1,998원대인데요. 자, 이전에도 이 가격대 밑으로는 빠지지 않으려는 강한 지지 라인의 의지를 보여주었고, 자, 유상 증자 이슈가 있었는데 이 하락했던 박스권을 강하게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단번에 메워준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자리부터 상승한다면 이런 부분들, 매집봉이 달려있는 이런 부분들은 거뜬하게 상승이 가능하겠죠. 2,200원부터 2,400원대까지 체크를 할 거고요. 2,400원대까지 넘어간다면 2,600원대까지도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 있는 삼성제약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모비스입니다. 하나, 둘, 셋, 뿅이 나왔는데, 자, 방사선 치료에 대한 이런 핵심 장비 부각된 이슈로 지금 최근에 올라오고 있는 종목이죠. 자, 이 종목도 최근에 상한가를 갔거든요. 그런데 상한가 다음 날에 고점을 세워놓습니다. 자, 제 방송을 꾸준하게 보시는 분들은 얼마 전에 모비스 저와 함께 공부를 하셨었죠. 3,640원대는요, 이전에 이렇게 횡보를 해오던, 평균적으로 횡보를 해오던 가격대이고, 자, 이 가격대는 이전에 상한가 종가를 기준으로 크게
현재 가격부터 8,100원대까지 상승을 했던 가격입니다. 자, 3연상 갔었던 가격, 레전드였던 정말 이 시세를 가장 많이 주었던 가격대가 바로 3,600원대의 가격대라는 건데요. 현재 자리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건 이전에 상승의 경험을 했던 자리를 이 모비스가 기억을 한다. 지금 첫사랑 기법의 가격에 딱 포착이 되었죠. 그렇다라고 하면 어디까지 보면 좋을까요? 제약바이오 섹터가 지금 또 이슈를 받고 있고 거기에 따르면 또 의료기기도 우리가 이슈를 받을 시점이기 때문에 DR텍 최근에 또 강했죠. 자, 4,500원이라든지 5,000원대까지 이렇게 저항을 받았던 꼬리들 먹을 수 있을지 우리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대원전선 하나 둘 셋 뿅. 바이킹스탁에서 정말 많이 바이킹 종목으로 공략을 했던 종목입니다. 한 2번 정도 제가 소개해드리면서 첫사랑 기법의 가격대에서는 항상 제가 추천해드렸던 종목인데요. 자, 이전에 이 가격을 뚫지 못했는데 이 가격부터 크게 상승했고 자, 사이드카가 걸렸던 최근에 큰 하락에서도 이 가격은 지켜주려고 했으며 자, 이 가격에서 최근에 또 수급이 실려주면서 거래량이 들어와준 모습입니다. 강한 시세를 줄 때는 이평선의 이격도 즉 사랑을 하면 할수록 사람은 식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이가 점점 멀어지죠. 그러다가 조정을 주는 와중에서는 우리 화해하자라고 해서 다시 한번 좁혀진 뒤에 자, 계속해서 긴 횡보를 거친 뒤에 현재 자리의 이평선들이 다시 한번 한 자리에 모이게 됐습니다. 즉 상승의 기본은 수렴과 발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평선이 이격도가 높은 과정에서는 절대 신규 매수를 하지 않는다. 다시 한번 모이는 시점에서 이전에 상승했었던 첫사랑 기법의 가격대를 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가격부터 상승을 해준다면 이전에 우리가 수익을 냈던 자리인 3,400원부터 3,800원대까지 다시 한번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모니터랩 하나 둘 셋 뿅. 자, 센즈랩 보면은 한싹도 봐야 되고 모니터랩도 봐야 되고 데이터 솔루션도 봐야 되고 봐야 될 종목들이 너무너무 많죠. 그래서 1등, 2등, 3등까지 우리가 순위를 매긴 뒤에 1등이 먼저 가면 1등 못 잡았다라고 하면 2등 잡으면 되는 거고 2등 못 잡았다라고 하면은 3등을 공략하면 되죠. 우리가 자율주행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상승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모니터랩 우리가 어디서 봤더라 기법을 아시는 분들은 계시겠는데요. 시간에서 상한가 갔던 자리를 돌파해주는 양봉, 수급이 실린 의미 있는 봉이 나와줄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매수를 한다라는 어디서 봤더라의 기법인데요. 제가 다음 방송에서 한번 소개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리 이렇게 음봉이 굉장히 좀 지저분하게 나열이 되어 있거든요. 자, 빨리 올라가기 위해서 이전에 매물의 벽을 철거하는 작업이다라고 제가 쉽게 항상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전에 큰 시세를 주었던 가격대에서 굉장히 많이 쌓인 피로 매물들이 있을 테고 이 큰 조정을 또 주게 되면서 거래량 없이 하락하는 조정에서 지친 개인들은 어느 정도 매물이 소화가 됐을 것이고 자, 이 자리에서 본격적으로 나는 상승을 할 것이다 라는 것으로 시간 외에서 갭을 띄워버리면서 물린 개인들의 탈출을 어느 정도 유도를 해줍니다. 그 이후에 바닥에서부터 아주 강한 상승이 나오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시간에서 상한가 갔던 자리, 그 다음 이전에 상승을 들어 올렸던 자리에서 고점을 형성을 하고 굉장히 촘촘히 횡보 중인 모습입니다. 이렇다라고 하면은 올라갈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전에 쌓여있던 매물들을 벽을 철거를 해준다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자, 현재 자리 5,160원부터 상승을 해준다면요. 이전에 충분하게 상승을 경험을 해주었던 5,700원이라든지 6,300원대까지 보시면서 센즈랩, 그다음 모니터랩, 한사까지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자, 박지훈 하면은 자율주행 모르는 사람이 진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자,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디서 봤더라의 기법이 포착이 되는 종목이고 자, 이 장세가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은요. 이러한 에너지 관련주들, 자율주행 관련주들, 그다음 보안 관련주들 이렇게 섹터별로, 이 테마별로 크게 움직인 종목들 보면은 다 시간 외에서 어느 정도 움직임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을 제가 어디서 봤더라 기법, 전남친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종목 역시 최근에 시간 외에서 또 흐름을 보여주었었고 이전에 큰 상승을 해주는 와중에 이렇게 장대 음봉으로 거래량이 실려 있는 구간들이 모두 시간 외에서 크게 상승을 보여주었던 시간의 상한가의 자리입니다. 자, 최근에 이러한 흐름이 나오게 되면서 우리가 매수를 하려고 했던 2,500원대의 가격, 2,500원대의 가격은 상승을 들어 올렸던 가격이거든요. 2,500원대의 가격을 지키려고 노력을 한다라고 하는 건 이전에 매물 철거가 된 3,400원대까지는
시간 내에서 다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 가격대까지 가파르게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볼 수가 있는 차트입니다. 그래서 현재 현대차 GM 협약 관련해서 자율주행 이슈도 있고 그다음 테슬라 주가 관련해서도 자율주행, 로보택시 관련된 일정에서도 자율주행, 이렇게 자율주행 관련된 뉴스 기사들 일정들이 있는 만큼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라든지 아니면 라이콤, 그다음 라닉스 이러한 종목들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목표가는 2,700원부터 2,900원대까지 공략해보겠습니다. 원준입니다. 하나, 둘, 셋, 뿅. 지금 다 보면은요, 우리가 좀 전에 보았던 뭐 제일 MNS라든지 이런 전고체 관련된 종목들이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원준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며칠 전에 저랑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바닥에서 올라오고 오늘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이 있게 되면서 이전에 지지를 받던 가격대를 도달해 주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15,000원대까지 결국에는 올라오게 되면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15,000원부터 15,700원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의 여우 같은 첫사랑 매매 기법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장중에도 이런 기법을 전수받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막 하단 참고해주세요. 그럼 계속해서 내일장 바이킹 시간이 이어집니다. 투자의 첫걸음은 좋은 종목을 잘 사는 거죠. 내일장에서 주목해봐야 하는 종목을 알아보는 내일장 바이킹 시간인데요. 어떤 종목 준비되어 있는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내일장 종목은 슈어소프트테크입니다.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사업을 영위하고 미국이 중국의 커넥티드카 규제 속 반사이익 기대감에 주목받고 있습니다. 내일장 바이킹 종목으로 슈어소프트테크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미국이 2027년부터 이제 자율주행 차량에서 중국산 소프트웨어를 금지하겠다라는 이제 목소리를 냈는데 슈어소프트테크의 2대 주주가 현대차인 만큼 좀 시장 확대가 기대가 되는데요.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네, 여러분들 제가 바이킹 스탁 첫 출연 그리고 두 번째 방송에서 슈어소프트테크를 또 공략주로 해서 또 여러분들께 큰 즐거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저는 딱 공략하고 있는 종목들이 다 특징적이에요. 한 가격대에서 움직이거나 정말로 그 가격대로 또 주고 그 가격대에서 잡으면 또 수익이 난다거나 이러한 제가 데이터가 쌓인 종목들 위주로만 제가 공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슈어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딱 자리와 알맞게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 자율주행 이슈가 있고 또 중국과 미국의 무역전쟁 이슈가 있는 만큼 우리가 또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하트뿅이 어디서 나왔느냐라고 하면은 최근에 강하게 상승하게 되면서 이전에 상승을 크게 했던 가격대까지 단번에 올라와 주게 되었는데요. 이 6,200원대는 최근에 이렇게 상한가를 갔던 자리와 그다음 이 가격부터로는 굉장히 큰 상승이 있었고 이 가격에서는 항상 거래량이 많이 터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슈가 있는 만큼 이평선의 기울기도 쭉 하락하는 모습에서 현재 가격은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오려는 상승 곡선을 띠고 있다. 그다음 현재 자리가 지금 이틀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상승하게 된다면 이전에 상승했던 구간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라든지 라이콤, 라닉스와 지금 비슷한 모습들을 띠고 있습니다. 자, 1차 목표가 6,700원부터 7,300원대까지 공략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다음 우리가 만약에 너무 불안하다, 손절은 어디서 해야 되느냐라고 여쭤보신다면 수급이 들어왔던 시가 자리인 5,000원 밑으로는 빠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5,000원대까지 보시면서 여유롭게 슈어소프트테크 여러분들도 수익 내보시기 바랍니다. 내일장 바이킹 종목으로 슈어소프트테크 짚어주셨습니다. 자막 하단 참고하시면 전문가님께 장중에도 이런 공략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끝으로 오늘의 핵심 만나보고 올게요. 아찔해서 계속 생각나는 첫사랑 기법이 전문가님의 매매 기법으로 올라왔습니다. 오늘장 스타킹 종목으로는 핑거와 펨트론, 센즈랩 짚어주셨고요. 내일장 바이킹 종목으로는 슈어소프트테크 꼽아주셨네요. 이렇게 오늘의 핵심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 저희 전문가님께 여쭤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와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